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여러분 그 다트에서 보시면은 보기 힘드시죠, 그죠? 그래서 그냥 네이버로 보셔도 되거든요. 네이버에서 금융 치셔가지고 금융에 들어가세요. 네이버 금융.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만약에 원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제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한제강이다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치시면 나오거든요. 대한제강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금융 네이버에서 금융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기업명을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그래서 실적에서 보셔야 되는 게 매출.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죠? 매출이 뭐죠?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그 매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남은 그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익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요거 세 개예요. 세 개. 이것만 일단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세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한 번에 제가 막 뭐 EPS라든지 PER 뭐 BPS 이런 거 다 한 번에 하면은 여러분 멘붕 오시니까 천천히 제일 기본적인 것만 먼저 해드릴게요. 뭐 누가 뭐 종목이 어떻다 하면은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기업을 체킹하신 다음에 여기서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고요. 당기순이익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것만 좀 해주세요. 요거 해주시고 적정주가 구하는 방법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마다 다 다른데 자주 여쭤보시기는 하는데 이거는 산업마다 적용되는 구간도 완전히 다르고 또 기업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기가 그냥 일반화해서 가르쳐 드리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초보분들한테는 진짜 탈탈 털어서 제가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조금 고수분들한테는 좀 공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는 좀 영업 비밀 같은 거라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하나는. 그래서 아무튼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PER이라든지 뭐 PBR 그 다음에 ROE, EPS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보통은 EPS 곱하기 PER로 하시죠. 적정주가 될 때 요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요걸로 해도 되긴 하는데 PER이 뭔지 모르신다고요? 그냥 용어 설명 먼저 해드리면 자 보세요. EPS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거든요. 네이버 금융 치시면 다 돼요. 그 바로 밑에 PER이 나오고요. 자, EPS는 뭐냐면요. 우리말로 하면은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총 주식 수로 나눈 값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이해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벌어들였느냐를 보는 기준입니다. 요걸 통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이게 높으면 그냥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변수라고 한다면은 전환사채를 돌려가지고 뭐 주식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무증해가지고 주식수를 확 늘려놓는다든지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주가가 희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주식을 봤을 때 사실상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죠?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를 보는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요. 기업 주가를 다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한 주당의 수익이 몇 배로 책정되어 있는가를 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높으면 고평가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낮으면 저평가고 PER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산업별 PER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 평균이 한 10 정도예요. PER은. 그리고 미국이 한 20에서 23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거든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아주 달라요. PER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 기본이라서 이거 두 개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요거는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요거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여기 즉석에서 PR은 낮은 게 좋죠. 프리미엄이니까요.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린 방식대로 한번 구해볼까요? EPS 곱하기 PR로 적정 주가를 계산기 있으신 분들은 해주세요. 제가 계산기가 지금 없거든요. 자 볼게요. 이거 종목 뭐였죠 근데? 대한제강이네요. 대한제강인데
자, 보시면요. EPS 나오죠. 자, 3516 곱하기 5 해보세요. 그거 얼마죠? 대충 3, 5, 15, 5, 25 19,000원? 2만원 초반 나오려나? 2만원 좀 넘으려나? 얼마인가요? 네, 그러면은 이 적정 17,000원 나오나요? 네,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PER하고 EPS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자, PER이 5배 잡혀 있죠. 5.83이죠. 그죠? 뭔가 좀 되게 낮다는 느낌 안 드세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산업 업종별 평균 PER을 좀 계산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건 어디서 하시냐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한국거래소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거래소 들어가시면 천천히 할까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천천히 내리면 여기 보이시죠? 정보데이터 시스템,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천천히 할게요. 지수 보이시죠? 주가 지수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지고 PER, PBR, 배당 수익률을 클릭하세요. 그럼 나오거든요. 여기서 내려서 제가 아까 봐드린 종목이 어느 산업이죠? 철강이죠. 철강 산업의 평균 PER을 살펴볼까요? 21.68입니다. 근데 아까 대한제강은 몇으로 잡혀 있었죠? 5였죠. 그러면 굉장히 낮은 편인 거죠. 그죠? 근데 그 고지고대로 이거를 평균 PER이 산업 평균 PER이 21이니까 그러면 21을 그냥 걷다가 때려서 곱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여기에다 20에 곱하면은 엄청나죠. 그죠? 6만원, 7만원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거기서 자기가 멀티플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뭐 봐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상장 주식 수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외국인 한도라든지 소진율, 대부분 대주주의 지분율, 그리고 부채 규모 조화롭게 다 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내부자 정보가 추가된다고 하면은 멀티플을 매길 때 좀 더 수월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산업평균 PER 줄 때는 저는 여기에다가 10에서 12 정도 주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10에서 12 정도 줘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적정 주가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계산하실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려면 연간 실적에서 전년도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 그 보편적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요거는 애널들이 평가해 놓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전망치잖아요. 증권사들이 그 여러 증권사들의 평균치거든요. 이거는 평균 전망치거든요. 상단에 잡혀요, 보통. 그래서 요걸로 하시면 안 되고 요것과 요것의 중간치 정도 때려 넣으면 보통 맞거든요. 그럼 대충 볼까요? 그러면 한 600 정도? 2600 정도 잡죠.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에서 12 정도 해주면 얼추 이 기업의 적정 주가 수준이 나와요. 그러면은 딱 보이시죠? 26,000원에서 한 28,000원 정도 잡힌다는 거예요. 요 정도 이제 전망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2만원 초반 붙으면은 편안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요? 돌려보시면 돼요. 돌려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 작가님이 계산해주는 걸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 당연히 힘들죠. 저게 되면은 웬만한 기업들을 다 이게 지금 적정 주가인지 아닌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쉽겠어요. 저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절대 아니고. 그죠?